이게 선생님들 수업도 학생들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학생에 따라서 선생님 수업이 달라져. 근데 아까쯤 수업에서 3명이 들었는데 한 명은 처음 온 학생, 한 명은 좀 약간 너무 진중해. 학생이 너무 진중해. 원래 진중한 사람이. 한 명은 장난을 잘 치는데 오늘따라 자. 그러니까 반 분위기가 그냥 아주 수업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이런 뉴스 본 적 있으세요? 7급 공무원이 그 취소된 거. 아, 네. 그거 봤어요. 서원이 모르니까 7급 공무원 그 임용되는 거 취소된 거. 몰라요? 공무원이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9급, 7급, 5급에서부터 공무원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9급 공무원 시험 있고 7급 공무원 시험 있고 5급 공무원 시험 있어요. 이걸 행정고시라고 하죠. 이걸 행정고시라고 합니다. 행정고시 하는데 9급에서 시작하면은 5급에서 정도 끝나요. 은퇴를 해야죠. 7급에 시작하면은 한 3, 4급 정도에서 끝나고요. 5급에 시작하면 1급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합격한 거예요. 여기. 지금 막 공무원 시험이 힘드네, 경찰 공무원 하고 싶네, 그런 것들이 전부 9급이거든요. 다 9급인 상황에서 7급에 합격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합격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학령 기준으로. 아닌가? 아, 네. 이거. 학령 기준으로. 한명 정도? 이거 일배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단순히 일배를 한 것으로 걸린 게 아니라 일배 속에서 나중에 네임드. 나중에 악질적인 글들을 너무 많이 썼어. 미성년자 성매매한 것까지도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악질적인 거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못났죠. 이게 얼마나 영광된 순간이야. 자기 인생 펴는 거죠. 부모님의 자랑이지. 얼마나 좋아. 기쁘고. 근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기냐 마냐의 차이예요. 일반인과 범죄자라고 해야 될까? 일반인과 쓰레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행동의 차이. 여러분도 생각만 하세요. SNS를 열심히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걸 이렇게 그냥 생각난다고 그냥 무조건 뿌려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여러분들 아이디 있잖아요. 많이 쓰는 아이디. 그 아이디를 구글에다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활동했던 내역이 검색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작년에 나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내 아이디를 구글에서 쳐봤어. 그러니까는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겠는 트위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입했던 트위터가. 트위터 푸사 내 얼굴 딱 나와있고 내가 리트윗한 내역이 2개가 나와있더라고요. 리트윗한 내용 중에서 하나는 게임 리트윗이고 하나는 뭐 애프터스포 섹시 어쩌고 그런 거다 리트윗을 해놨어. 놀래가지고 내가 빨리 지워버린 다음에 구글한테 이거 빨리 나한테 업데이트 해주라고 난 지웠으니까 그거 문의 넣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검색이 안 됩니다. 맞아. 좋은 회사 들어갈 때는요 가끔씩 진짜 좋은 회사 들어갈 때는 자신의 SNS 주소를 공개하라고 해요. 공개하라.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 부모도 얼마나 불쌍해. 자기 자식 합격했다고 얼마나 잘하니까. 자, 오늘 한글 맞춤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강의해보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처음에 겁을 많이 줬긴 했지만은 한글 맞춤법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겨울에 한 번도 안 보고 가서 그래. 안 보고 가서 한 번이라도 보고 가면은 쉬워집니다. 다른 학원의 학생들 한글 맞춤법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애도 있긴 하겠지. 하지만 안 하는 애도 많습니다. 안 하는 애도 많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포괄적으로. 어문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문규정. 이거 말할 때 어고요. 문, 쓸 때 문이에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할 때 그때 사용되는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4개가 있는데 표준 발음법이 있어요.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이 있고요. 로마자 표기가 있습니다. 이게 규범이에요. 규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질서가 어그러지잖아요. 똑같아요. 말하고 듣고 쓰고 읽을 때 규범이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은 의사소통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뭘 배웠습니까? 음운 변동을 배운 거예요. 음운 변동.
이제 잘 쓰기 위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1학년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안 배우는 것이고. 알았죠? 오늘부터 이제 한글 맞춤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맞춤법을 왜 지켜야 되냐 막 그런 말들을 하는데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하고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 총 한글 맞춤법은 제가 가지고 온 프린트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 2, 3, 4번인데 오늘은 2번까지 합니다. 오늘 2번까지, 다음 주에 3, 4번 하고 내용은 끝이 나요. 대신에 3주차에는 문제풀이를 할 것입니다. 정규 수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규 수업이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을 하나 가져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총칙,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단 써볼까? 이게요, 서로가 상반되는 말이에요. 서로 상반됩니다. 이걸 표음주의라고 하고요. 이걸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상반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상반되는 걸 동시에 쓸 수가 있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아니, 소리대로 적으면 소리대로 적고 어법에 맞도록 적으면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한글 맞춤법의 핵심입니다. 1, 2, 3, 4번 프린트를 쭉 보고 이걸로 결국엔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걸로 마무리를. 이게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 따라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동일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표의주의, 원형을 밝게 적는다. 모양을 밝게 적는다. 형태를 밝게 적는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랑 선택지에서 자기 매니아 선생님들이 이걸 썼다가 막 써요. 막 써. 어법에 맞도록 적지 않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표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대로 적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표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막 섞여요. 이 용어들을 전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 맞춤법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즉, 이 이후에 배우게 될 내용이 뭘까요? 언제 표음주의를 쓰고 언제 표의주의를 쓰는지. 이게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동시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표음주의냐 언제 표의주의냐 이것을 나눠가지고 선택하는 기준을 이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1항이 사실상 본질적인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잠오는 건너뛰겠습니다. 안 나와요. 2번 안 나오고 3번 된소리로 갈게요. 자, 된소리 표기의 원리. 우리는 된소리를 적어야 할 때가 있고 적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적고 언제 안 적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책은 별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긴 하지만은 일단은 책을 따라서 읽어봅시다. 된소리 표기의 원리 첫 번째,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대로 된소리로 적는다. 예시 보도록 하죠. 우리는 가끔이라고 있습니다. 가끔. 그리고 그것을 가끔이라고 적어요. 지난번에 의문변동은 왼쪽에 있는 발음이 주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기가 우리 이번에 주 목표예요. 표기. 가끔이라고 발음하고 우리는 적기를 가끔이라고 적습니다. 거꾸로라고 발음하고 거꾸로라고 적어요. 된소리를 발음하는 대로 그대로 적습니다. 이거는. 2번.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노란 양말이네요. 노란 양말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대로 된소리로 적는다. 잔뜩이라고 발음하고 잔뜩이라고 적어요. 몽땅이라고 발음하고 몽땅이라고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다라고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으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우리는 발음할 때 싹둑이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적기를 어떻게 적어요? 이번에는 싹둑이라고 적습니다. 법석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번에는 법석이라고 적습니다. 앞에 거랑 다르죠? 언제 된소리를 쓰고 언제 된소리를 쓰지 않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일반에 따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5항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제5항이라고 나오는데
뭐라 적혔지? 까닭이 뚜렷한 까닭? 죄송합니다. 잘못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뚜렷한 까닭이 있으면 된소리를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뚜렷한 까닭이 없으면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지금 5항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5항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뚜렷한 까닭이 없으면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뚜렷한 까닭이 도대체 뭔데? 라고 이제 물어보셔야죠. 뚜렷한 까닭이 뭔데? 자, 뚜렷한 까닭이 뭐냐면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있죠? 된소리 되기 조건 몇 가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4가지 규칙이 있었죠. 그게 지금 뚜렷한 까닭입니다. 된소리 되기 조건 뭐였어요? 4가지. 첫 번째? 벌써 잊어버리나? 그 다음에 이게 뚜렷한 까닭이에요. 이게 뚜렷한 까닭. 뚜렷한 까닭이 있으면은 된소리로 안 적는다. 뚜렷한 까닭이 없으면은 된소리로 적는다. 그럼 아까 제가 봤던 거 하도록 하죠. 이거 뚜렷한 까닭이 있나요? 없나요? 이 4가지에 해당해요? 안 돼요? 안 하죠? 뚜렷한 까닭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된소리를 써줘라. 뚜렷한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억, 디귿, 기역 뒤에서 된소리. 그러니까 있으면 된소리를 적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요것도 해볼까? 이거 뚜렷한 까닭 있잖아요. 어간에 니은 뒤에서 된소리 발음 되잖아요. 이때 이유가 있으니까 적지 말아라. 자, 된소리 되기 조건이 있으면은 된소리 표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는 굳이 법석이라고 적지 않더라도 누구나 법석이라고 발음을 해요. 신따라고 적지 않더라도 누구나 신따라고 발음을 합니다. 뭐하려 분필 아깝게 이걸 된소리로 적고 있어요. 안 적어도 다 발음을 해. 대신에 여기에다가 내가 가금이라고 썼다고 합시다. 이건 누구도 가끔이라고 발음 안 해요. 가금이라고 발음하지. 이게 이유입니다. 규칙이 있으면은 된소리 안 적어도 알아서 발음하고, 규칙이 없으면은 알아서 발음 못하기 때문에 꼭 적어줘라. 이게 된소리 표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아래에 제5항의 예시들 많이 있어요.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다 뭡니까? 규칙이 없어요. 뚜렷한 까닭이 없기 때문에 된소리를 적어주었고요. 맨 밑에 있는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갑자기, 몹시 전부 다 뚜렷한 까닭이 있으니까 된소리를 적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법석, 깍두기 많이 나오는 예시입니다. 문제에서. 법석, 깍두기 많이 나오는 예시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알아둘 것 해가지고는 위에 한 문단이 있고 밑에 한 문단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별표를 쳐주세요. 아래에 있는 문단은 제가 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알아둘 것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외적인 상황. 아래부터 읽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아래부터 읽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날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된소리가 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규칙이 없는데도 된소리가 나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된소리 되기는 기디비 받침 뒤에 어간의 끝소리 니은 뒤에 한자와 리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일어나므로 그 밖의 경우에 일어나는 된소리는 까닭 없이 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까 된소리를 적어주자. 요 말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위에 예외를 한번 볼게요. 예외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기역, 디귿,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기역, 디귿,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로 나더라도 된소리를 적지 않기로 하였어. 하지만 똑똑하다, 쓱싹, 쌉쌀처럼 하나의 형태도 내부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되풀이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선생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알겠어? 자,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똑똑이라고 써도 이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똑똑이라고 읽어줘요. 그럼 안 써도 돼. 된소리 안 써도 돼. 근데 앞 음절하고 뒷 음절이 소리가 비슷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도 똑같이 맞춰주자. 이겁니다.
이걸 짭짤이라고 써도 짭짤이라고 읽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앞소리 뒷소리 비슷하면은 짭짤이라고 쓰죠.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두 개의 음절이 비슷한 소리를 나면은 된 소리를 맞춰서 적어주자 였습니다. 자 그럼 된소리 표기 하나 끝났네요. 된소리 표기 하나 끝났고 밑에 이중모음 표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맨 밑에 있는 게시판, 휴게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게시판하고 휴게실. 저는 지금도 휴게실이라고 쓸 때 여의로 쓰는지 어의로 쓰는지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안 헷갈리세요? 게시판은 많이 보니까 게시판은 많이 여기저기서 보니까 안 헷갈리는데 휴게실은 가끔 헷갈려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헷갈린 예시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휴게실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네? 밑에 두음법칙 5번으로 가겠습니다. 된소리 대기는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된소리 대기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대신에 두음법칙은 안 실려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어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들은 야 옛날에 배운 거 뭐하라 다시 배워. 그래서 안 넣은 것도 있고 어떤 교과서는 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배워보자 그래서 넣은 것도 있습니다. 두음법칙은 제 설명을 먼저 듣고 책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첫 번째, 어두 리을에 해당하는 규칙입니다. 어두 리을. 어두의 리을이 오면은 니은으로 바뀐다. 어두는 단어의 제일 첫 소리라는 뜻이에요. 단어의 제일 첫 소리. 단어의 제일 첫 소리를 리을이 올 경우에는 무조건 니은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단어의 어는 고유어와 한자어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외래어는 여기 상관이 없어요. 리모컨, 라디오, 리믹스, 리미트 전부 됩니다. 고유어와 한자어에 해당돼요. 예시 들어볼까요? 즐거울 락자에 동산 원자를 쓰는 거 락원 안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락원 락원 또 뭐 있어요? 북한 북한은 두음법칙이 없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북한은 두음법칙이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북한은 두음법칙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락원이라고 합니다. 이시 없죠? 아선미가 뭐 출시였지? 소은 전시였고 아무튼 이시 이야기할 때 뭐예요? 그러잖아요. 리제용 동무 그러잖아요. 왜? 두음법칙을 거기는 안 지키니까. 어쨌든 여기 두 번째 어두 니은의 경우에 이, 야, 여, 요, 유가 만나면은요 이때 니은은 탈락됩니다. 니은 탈락돼요. 자, 며, 성 안됩니다. 여성 이게 대표적인 두 번째 해당하는 예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어두에 다시 리을이 오고요. 어두에 리을이 오고 이, 야, 여, 요, 유가 리을과 만나면은 이때 리을도 탈락합니다. 이거 세 개가 두음법칙이에요. 어질량자에 마음심자를 썼지만은 이거 우리는 양심이라고 적습니다. 두음법칙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예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되셨나요? 어두입니다. 어두에 니은과 리을이 올 때 적용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는 리을은 어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 두음법칙 적용시킬 필요 없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리을도 앞에 어두가 아니니까 두음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볼까요? 선 다음에 유리예요. 우리 피아노에 선 유를 하잖아요. 그때 리을을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나열할 때 리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자, 이 예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모음이나 니은이 올 때, 그 뒤에 오는 률은
앞에 모음이나 니은이 올 때 률, 열이 뒤에 오면은 얘네는 두음 법칙을 적용시킨다. 그 예시가 이거죠. 예시가 이거. 모음이나 니은이 아닐 경우에는 열, 률을 그냥 쓰고 앞에 모음이나 니은이 오면은 두음 법칙을 적용시켜서 이응을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음 법칙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보다 더 예외적인 규칙이 있는데 교과서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돼요. 됐습니까? 책 한번 읽어볼게요. 두음법칙의 표기 원리. 두음법칙은 리을과 니은이 단어의 첫머리 오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이다. 우리 남한은 꺼려해요. 북한은 안 꺼려해. 그러니까 두음법칙이 없는 거죠.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단어 첫머리 오는 리을, 니을은 탈락되거나 니은으로 적는다. 여자가 여자로 되는 거. 이게 두 번째, 제가 정한 두 번째 규칙이고요. 레일이 네일로 되는 것은 첫 번째 규칙입니다. 제가 정한 첫 번째 규칙. 그 밑에 있는 2번은 그냥 대충 건너뛰기가 상관없어요. 1번은 보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로 소리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서 적는다. 이것은 교과서에 없는 예외예요. 그래서 그냥 넘겨보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신, 여성이 신여성, 열, 역학이 열, 역학. 요런 예외는 교과서에 안 보여서 저는 설명 안 드렸고 3번이 설명드린 예외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율은 열, 율로 적는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리얼이에요. 원래 비리얼. 그런데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리을 탈락. 백분 률이다. 률. 황률로 할 때 그 률이에요. 근데 앞에 니은이 있으니까 백분 율로 적습니다. 여기까지 두 법칙이 있어요. 밑에 보면 10항, 11항, 12항 오른쪽에 보면 참고해가지고 1, 2, 3, 4, 5 있지만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가 교과서 수준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질문. 먼저 아서부터 한번 해볼까? 표음주의입니까? 표의주의? 표의? 아까 표음주의가 똑같은 말이 뭐 있었어요? 소리대로 적기 있었죠. 소리대로. 표음주의. 네. 소리대로 적기 있었죠. 자, 이거 발음해보세요. 양심하고 정보가 똑같잖아. 어쨌든 간에 여성이라고 발음하고 여성이라고 적었죠. 낙원이라고 발음하고 낙원이라고 적었죠. 그럼 이거 뭐예요? 표음주의. 제가 아까 지금 시작할 때 모든 맞춤법은 다 뭐예요? 표음주의, 표의주의로 끝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끝을 내야 돼요. 이게 표음주의냐 표의주의냐? 표음주의. 두 법칙은 표음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진짜? 그 다음에 서원이 그리고 이것도 있었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요거 표음주의, 표의주의. 표의주의. 왜? 이거 법석이라고 발음하고 법석이라고 적잖아요. 소리대로 안 적었네. 소리대로 안 적었으면 뭐예요? 표의주의. 소리대로 안 적었으니까 표의주의. 됐죠? 그 대신에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가끔이라든지 잔뜩이라든지 얘네는 뭐겠어요? 얘는 표음주의겠죠. 그렇죠? 가끔이라고 발음하고 가끔을 쓰잖아요. 잔뜩이라고 발음하고 잔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표음주의. 되셨나요? 요렇게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제1 조항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요. 문제에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일단 1번이 끝납니다. 뒤에 넘기셔서 문제를 부분적으로 풀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해드린 거 보시면 돼요. 5번에서 16번, 25번에서 34번, 그리고 36번하고 37번 푸시면 되겠습니다.
37번에 공부하다. 그런 거였구나. 됐어요, 성원이? 어렵지 않았죠? 자, 위쪽에 뭐 별거 없습니다. 5번부터 16번까지 해볼까요? 왼쪽, 오른쪽 그렇게 말할게요. 자,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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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11번 12번 다시 한번. 11, 12? 네. 11, 12,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네. 왼쪽, 오른쪽. 자, 11, 12가 왼쪽, 오른쪽. 13, 14번이 왼쪽, 왼쪽. 15, 16이 오른쪽, 왼쪽. 성이 다 맞았어요? 아니, 뭐 틀리기 어렵죠. 법서 딱 두기. 이 녀석은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법서 많이 나와서 그래요, 시험 문제에서. 설마 누가 12번에 오빠 누가 이러겠어. 이건 아니지. 구별하기 쉽습니다, 다른 것들은. 25번에 25번에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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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자, 29번 30번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31번 32번 33번 34번 전부 다 왼쪽이에요. 뭐 틀렸어? 신라고. 신라고는 누구죠? 신라고 틀렸어? 이게 뭐예요? 뭔지 알아야지. 뭔지 알아야지가 아니라 어두에 리을이 와야 니은으로 변하는 거죠. 어두에. 두 번 지금 뭐였어요? 어두에 와야 된다고. 어두에. 설명 다 했잖아. 어두에 와야 된다고. 근데 왜 안 지켜? 어두에 안 왔으니까는 이것은 신라곤이라 써야 됩니다. 이게 그 신라곤이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낙원이 이게 기독교적인 소설인데 그 악마들이 원래는 천사잖아요.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 루시퍼죠. 루시퍼가 원래 천사인데 타락하죠.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뭐라고 영광이라니까 권위라니까 거기를 이제 넘보려고 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신라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읽으려고 아주 고생했었는데 꾸역꾸역 읽었는데 못 읽게 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읽어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 나서 뭐 읽을 거 있을까 해서 뭐 파우스트 읽고 신라곤 읽고 내가 그때 그 판타지에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거 읽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신라곤이었고요. 36번, 37번, 5번입니다. 5번. 내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그냥 찾아봤어요. 납작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납작. 없어요. 왜? 정확하게 이 규칙이 까닭이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경우에는 뒤에 적어주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납작이 표준어입니다. 납작은 비표준어예요. 이거 골랐으면 되는 거였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기 1번 한글 맞춤법 2에서 1번만 하고 쉬겠습니다. 1번만 하고 쉴게요. 오늘의 핵심은 저기 2번이거든. 한글 맞춤법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핵심은 2번입니다. 1번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한글 맞춤법이 간단해. 강해. 아선이 지금까지 이해했죠? 별거 아니지. 성원이도 이해했죠? 별거 아니야. 이 밑에 있는 2번이 핵심인데 2번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쉬워요. 자, 1번 체험과 조사, 어감과 의미의 구별. 이 녀석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띄어쓰기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띄어쓰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오와 요의 구별 한번 봅시다. 오와 요의 구별. 오가 있고 요가 있어요. 오가 있고 요가 있습니다. 이 오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문장의 맨 마지막에만 올 수가 있어요. 와가지고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것이 오죠.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게 오입니다. 요는 두 군데에 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 대신, 즉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문장 연결의 역할. 또 문장의 맨 마지막에도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학교 다녀왔어요. 밥 먹었어요. 돈가스 먹었어요. 요 이렇게 오와 요는 나뉩니다. 헷갈리는 것은 뭐예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헷갈리는 거예요. 둘 다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옵니다. 어떨 때 오를 쓰고 어떨 때 요를 쓰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얘는 안 헷갈려요. 어디 한번 요거 한번 예시부터 보도록 할까요? 요거 예시.
제15항에서 부침 3번 보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저것은 먹이다 라고 할 때 이 요를요 고로 바꾸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책이고 저것은 붓이고 또 저것은 먹이다 라고 할 때 고를 대신해서 쓰는 게 요입니다. 이때의 요는 어미예요. 이때의 요는 어미입니다. 어미. 연결어미라고 하죠. 연결어미입니다. 그때 니은은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책이 오, 저것은 붓이 오, 또 저것은 먹이다. 왜 못 써요? 오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만 올 수 있습니다. 문장의 맨 마지막. 가운데는 못 와요.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은 요만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안 헷갈려. 자, 이제 보도록 하죠. 위에 기역과 니은, 위에 붙임 2에 있는 기역과 니은 봅시다. 자,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이것은 책이 아니요. 어떨 때 오를 쓰고 어떨 때 요를 쓰는 겁니까? 어떨 때 오를 쓰고 어떨 때 요를 써요? 지금 책을 붙임 1을 읽어보면은 기역이 옳은 말이고 니은이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 얘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2학기 때 높임 표현 가가지고도 상대 높임 설명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요는 생략이 가능해요. 우리 문장에서 요를 뺀 말을 뭐라고 합니까? 반말이라고 합니다. 돈가스 먹었어요. 거기서 요를 빼면은 돈가스 먹었어. 이게 반말이에요. 반으로 잘랐다고. 요는 생략이 가능하고 오는 생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읽었던 기역과 니은 중에서 니은을 보면은 요를 빼야 되는데 요가 안 빠져. 이것은 책이 이리로 오시. 이것은 책이 아니. 안 돼. 그러니까 오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어이고요. 얘 이제 종결어미입니다. 얘는 연결어미, 얘는 종결어미. 얘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의 특징이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와 요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